크립토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질문 차례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2분기에 82억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무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모델인지 아니면 이제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봐야 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이고요. 스트래티지의 이제 2분기 어닝콜이죠. 최근 이제 7월 30일에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제 같은 날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바로 이루어졌고요. 이어진 웨비나에서 마이클 셀러 이장이랑 그리고 폭리 CEO가 실적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디지털 크레딧 등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실적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트래티지 2분기 82억 달러 순손실은 거의 전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자산의 미실현, 공정가치 평가 손실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판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는 25년에 도입된 공정가치 회계 기준인데요. 분기 말에 비트코인 시세를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유출이나 운영 실패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트래티지의 기존 본업이죠.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은 오히려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1억 2,24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 증가를 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좋습니다. 67% 정도로 유지했는데 주가나 시장의 관심사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니다. 이제 비트코인 하나다. 시장과 사람들의 관심은 이 비트코인 하나입니다. 스트래티지 이제 실제 본업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얼마나 잘 모으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7월 26일 기준 비트코인 보유량은 84만 3,775 비트코인이고요. 평균 취득 원가가 7만 5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63K 정도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ATM 등을 통해서 17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조달을 했고요. 전환사채를 18% 줄이고 67억 달러로 축소를 했고 USD 준비금을 37억 5천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이자를 줄 수 있을 만큼을 커버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도라는 카드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올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고요. 우선주 배당금 조달을 위해서 3,588 BTC를 매도를 했다. 그래서 절대 팔지 않는다라고 작년까지 얘기했던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단연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스트래티지가 자본시장 접근성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역사이클 자본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 레버리지 효과는 여전히 있다라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대비 초과 수익을 냈던 사례들이 너무 강하게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전략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강세를 띠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이 안에서는 고 레버리지 베팅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 반면에 저희는 그거를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선주 발행 때문에 스트래티지 자체 주식에는 프리미엄이 덜 붙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배당 의무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률이 자금 조달 비용을 충분히 상회해야 보통주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우선주 규모가 커진 만큼 예전처럼 거의 순수 비트코인 노출일 때보다는 프리미엄, 이 비트코인 프리미엄 배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유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2분기 순손실 3억 5,9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 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거래 수수료 중심의 거래소 수익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번 하락장에 따른 일시적 부진일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코인베이스의 이제 26년 2분기 순손실이 3억 5,950만 달러가 됐고요. 3개 분기 연속 적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월가 예상치 자체도 또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빠졌는데 다만 이 어저스터디 에비타 자체는 2억 800만 달러로 14분기 연속 흑자를 그래도 유지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세부 내용을 저희가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 수익 자체가 5억 9,900
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 감사로 했다. 그러면 뭐 다 안 좋은 것만 있냐, 긍정적인 거는 없냐라고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서비스 수익 자체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늘어서 전체 순수익의 약 48%를 차지를 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익, 그리고 스테이킹, 커스터디, 코인베이스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가를 했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 평균 USDC 보유액이죠. 이게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10.3%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지표들은 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코인베이스 주가가 빠졌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락장에 따른 일시적 부진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3분기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3분기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좀 이제 하락하는 저희가 배어장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변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과거 사이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들이 좀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22년의 크립토 윈터 때랑은 좀 다르다. 그때랑 비교하면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가 그래도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거래 수수료 비중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독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서 변동성이 돌아오면 거래 수익이 다시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이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죠. 구독, 스테이블 코인, 신규 상품이 하방을 지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다각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좀 시장에 민감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는 한데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또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 또 가져와 봤는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의회 여름 휴회 전 처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서 여야 이견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법안 통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클래리티 법안 이제는 좀 지겹게 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정도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잘 한번 보고 저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26년 8월 상원 여름 휴회 전이죠.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좀 못했고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진전이 있었고 하원도 7월에 통과를 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일정에 오르지 못한 채 휴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은 저희가 이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윤리조항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수익 배분 문제가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월요일 방송 때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저희가 이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 크립토 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배를 불렸냐,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했냐라고 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 그리고 아내의 이름으로 된 밈코인을 발행하고 아들들은 이제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해서 월드파이를 팔면서 총 1조 2천억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련된 코인들을 산 100만 명의 손실액이 5조 8,300억에 이른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요. 클래리티 액트가 지연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좀 횡보를 하더라도 이거는 잡고 갈 문제는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라는 거고요. 과거를 이제 저희가 복귀해 보면 트럼프가 이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사실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거기에만 쏠리고 시장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해당 문제는 꼭 잡고 가야 이 산업에 더 긍정적이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